네, 안녕하십니까. 아우디를 사랑하는 최프로가 다시 여기 글로벌 모터즈 영상에 다시 나오게 됐는데, 오늘은 다른 영상과 다르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 이 차는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본 차인 람보르기니의 우루스 퍼포먼테 차량을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도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퍼포먼테 모델은 아니었지만 일반 S 모델을 제가 처음 타봤었어요. 처음 타보고 다시 이제 4년 만에 이 퍼포먼테 모델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4년 전에 탔었던 느낌과 지금 느낌과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지만 그래도 다시 이 차를 탔을 때의 그 설레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일단 이 차량은 퍼포먼테 모델이고요. 우루스 S가 있고 우루스 퍼포먼테 모델이 있습니다. 제로백이라든지 출력 차이와 성능 차이는 퍼포먼테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고, 결국은 이 차는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판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웃긴 건 이제 람보르기니에서 제일 싼 모델이죠. 많은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저는 아우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우디를 맨날 탄 사람으로서, 정말 RS 모델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고성능 차들을 타보면서 항상 이 아우디 RS 모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너무 익숙해요. 제가 지금 운전대를 잡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익숙해요. 이 우루스는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인 RSQ8와 거의 모든 부품을 공유를 하고 거의 같다라는 거죠, 차가. 솔직히 기대는 안 했어요. 같은 차기 때문에 뭐 그냥 RSQ8이겠지 하면서 그냥 저는 설레임도 있었지만 그냥 익숙하겠구나 라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 차는 일단 황소 마크가 이렇게 바로 달려있는데, 이쪽에도 람보르기니 마크, 여기도 람보르기니 마크. 람보르기니 대표적인 색깔인 옐로 컬러로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시트도 옐로, 이 뒤에 보이는 위치는 로고도 황소 마크가 보이고, 밖에서도 다 무슨 차인지 알잖아요. 이 우루스를 타니까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걸어다니는 뭐라 해야 될까요? 명함이라 해야 될까요? 내가 굳이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알아봐주는, 뭐 이런 감성적인 면에서도 감성 튜닝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량을 지금 천천히 좀 몰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어디로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냐,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가는 곳은 육 기자님을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네, 육 기자님이 오늘 저를 이제 기다리고 계신데, 오늘 제가 육 기자님을 태워서 이 차에 대해서 이제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자세한 이 차량의 성능과 디테일적인 거, 느끼는 점 등등 이 자세한 내용은 육 기자님이 이제 차량에 동승을 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과 이런 것들을 육 기자님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여기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출발할까요? 알겠습니다. 안전벨트부터 하고. 근데 기자님은 SUV 좋아하시나요? SUV 개인적으로는 SUV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차는 또 어떻게 하시다가 관심이 가셔서? 아니 타고 싶다고 그랬잖아. 근데 기자님 그러면 SUV 말고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원래는? 나 세단 좋아하죠. 세단이나 해치백 아니면 외건형 모델. 세단은 다 좋아하시는데 외건형은 키 높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 좀 쏠리는 것도 있고, 이런 고성능 차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일반적으로 키가 높으면은 이제 승차감 면에서 손해가 있다 생각을 해서 세단보다는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혼자 타면서 느낀 점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 운전 좀 더 해보시면요 그런 생각이 탁 나요. 그렇지. 서스가 같이 꽉꽉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SUV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높이만 조금 높지, 운전하는 거는 스타일이 거의 세단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승차감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고성능 차라고 생각하기에 안 어울릴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 좋았다.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루스 S는 타봤어요. S 모델은. 이거 근데 보니까 퍼포먼테더라고요. 퍼포먼테 모델인데 일반 S 트림과 퍼포먼테 차이가 가격 차이가 한 4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던데, 무슨 차이가 있죠 이게? 스포티한 요소들을 여기저기 넣어놨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휠 사이즈도 다르고, 이제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 그런 데를 신경 써가지고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 기자님이 차를 이것저것 많이 타보셨잖아요. 고성능, 일반, SUV, 해치백, 뭐 외건, 세단 타봤을 때 이 고성능 트림, 이게 고성능 차인 만큼 중요한 요소를 뽑자면 어떤 걸까요? 고성능의 기준은 뭐냐면은 일단 가격 차이야. 가격 차이야. 가격 차이. 차량의 성능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솔직히 따져서 이거보다 절반 가격인 M을 타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사실. 맞죠. 성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야 되느냐?
하면은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섬세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컬렉터의 느낌으로 수집의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희소성이랑도 연관이 되고, 그렇죠. 아, 나는 남들이 해보지 못한 거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느낌,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간단해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초창기에 차 운전 경험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 마냥 고성능차가 좋다라고만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그만이다, 토크 세고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고 코너링 좋고 그만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랬죠. 미국에 있는 차를 팔았어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판 차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이 차와 관련이 없지만 썰을 풀어드린다면 RS3를 탔었습니다. 탄 게 다가 아니라 전 튜닝을 했었습니다. 출력 다 잡고. 왜? 빠르면 왕이다. 저는 그런 멍청할 수도 있는 생각을 했는데, 빠르다고 다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서러움이 있습니다. 한이 맺힌 게 뭐냐, RS3를 타면서 호소를 했어요. 모르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야. 이 차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재밌는 차인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고성능 차가 성능뿐만 아니라 보여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인식. 맞아요. 자, 어쨌든 이제 채프로님이 네. 우리 채널에서 아우디 RS3도 했고, 네. BMW M4도 했고, 네. 고성능 차들을 주로 그쵸. 하고 계시고 있잖아요. 네. 구독자님들이 아, 이분 도대체 누구냐, 아.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는 그쵸. 얘기들이 많아요. 채프로님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재 투어 프로 선수입니다. 골프 투어 뛰는 선수입니다. 현역이고요. 네. 해외 투어를 시작으로 작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된 최프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골프 선수입니다. 직업은 그렇고, 그러면은 고성능 차량 좋아하시고, 그렇죠. 또 뭐 자신에 대해서 어필하실 부분이 없으신가요? 굳이 TMI를 드리자면, 미국에서 차를 처음으로 접해요. 미국은 면허를 엄청 일찍 따거든요. 일찍 따갖고 차의 재미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서킷을 제 취미로 두고 있었었죠, 한참. 근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리뷰의 길로 가실 것 같은데, 자동차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언제부터 많이 좋아해요. 그러면 차를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어요? 면허 따시기 전부터? 유치원 때부터요. 유치원 아버지도 때부터. 차를 저만큼 저 못지않게 좋아하셔서 아버지 차를 몇 개씩 타보고, 또 어디 놀러 가면 가족 여행을 갔을 때나 항상 그쪽에 카트장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정도로 그때부터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차를 좋아했었고, 이제 고성능 차는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냐면은, 많은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시리즈물로 영화를 나오는. 보고 나서. 네, 분노의 질주. 컨셉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네. 물론 영화니까. 그래서 약간 그 질주의 재미라든지 이런 걸 조금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어린 나이에 너무 재밌게 보기도 했고, 주인공이 너무 멋있기도 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머슬카를 좋아했었는데, 조금씩 이것저것 타보면서 성능이 뛰어난 차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제 운동이 조금 없을 텀이 있잖아요. 연습 끝나고 서킷도 다니고, 그러면서 더 좋아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첫 차를 구매를 하셨겠네요. 그렇죠. 16살 때 16살 아버지가 때? 중고차를 한 대 사주셨습니다. 그때 첫 차는 투도 제네시스 쿱 아. 수동차였습니다. 또 미국은 또 그게 V6 엔진이거든요. 4기통 엔진이 안 나와요. 제가 15, 6이면 10년 처음 시작부터 예. 그렇게 스포츠카 같은 거를 타셨네요. 제네시스 쿱 수동이었어요. 면허를 애초에 수동으로 따서 오. 수동차를 운행을 했었죠. 네네네. 다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골프 선수였어서 짐이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들로 이제 다시 바꾸긴 했는데, 몇 년 타다가 차가 작아서 시합 이제 다니기 불편하니까요. 네네. 골프백을 못 넣고 하니까. 그쵸. 처음에 그 차 탔을 때 여기 조수석에 채 올려놓고 탔어. 그러고 시합 다니고 연습 다니고 학교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불편해서 또 그러면 어떤 아, 차를? 불편했죠. 네. 이제 뭐 히스토리를 얘기해드리자면 소렌토. 소렌토. 그 다음 차가 소렌토였죠. 아, 그 다음 중고차를 샀었습니다. 아, 그래도 국산차를 계속 사셨네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서 외제차를 산 거죠. 그렇죠. 네, 외제차. 우리 한국 사랑인데 아. 미국에서 외제차를 탔어요. 소렌토는 그러면은 그냥 네. 일반 모델? 일반 그냥 소렌토 T발류. 미국은 디젤이 더 비쌌어갖고 그래요? 그때 당시. 얼마나 타셨어요? 저 한국 키로로 따지면은 한 2년에 한 9만 턴 탄 것 같습니다. 시합 다니고 한다고 10만 가까이 탔어요. 2년 탔었는데 2년에 9만 킬로 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는? 다음 차는 M340i 수동이었습니다. M340i. 이제 F바디, 들어가네요. F바디였습니다. 아, 그때. F바디. 네. 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고성능의 운전의 재미에. 그렇죠. 한국 오기 2년 전까지 몰았던 차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RS3. RS3를 바꿨다. 그 전 모델. 지금 이제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 그 전 모델. 그럼 아버지가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고백하는데 제가 몰래 샀습니다. 몰래 제 알바로 번 돈으로 리스 넣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이제 맞아 죽을 준비해야죠. 난리 나겠네. 큰일 났네. 아버지도 차를 좋아하시지만 저한테는 그런 차를 추천하지 않으세요. 위험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타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골프 선수라서 골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제가 취미가 따로 없어요. 축구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희는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좀 위험한 맞아요. 그렇게 예민한 스포츠예요. 극도로 예민한 스포츠라서 이것저것 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가 운전도 하면서 했던 게 게임이었어요. 레이싱 게임. 레이싱 게임. 게임이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를 먹고 운전도 조금 노련해지고 운전하는 법도 미국에서 많이 배웠고 서킷을 타면서 이제 재미를 붙인 거죠, 진짜 운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의. 자동차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예. 왜 아우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다른 브랜드도 되게 많잖아. 아우디는 요즘에 국내에서는 조금 인기가 떨어졌거든요. 요즘에 사륜구동 너무 다들 잘 나와가지고 그 명성이 옛날 마치는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설명을 하시군요. 그런가요?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BMW나 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제 제네시스, 현대차도 사륜구동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행을 해봐도 정말 좋다. 우리나라 차도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현대차 최고다. 이 정도로 차 잘 만드는데, 이제 제가 아우디를 극도로 좋아하긴 계기를 여쭤보셨잖아요. 르망입니다. 르망. 르망입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24시간 동안 펼치는 경기잖아요. 근데 그게 마냥 빠르게 달린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구성도 차가 좋아야 되고, 비바람이 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중단되는 경기도 아니고, 그 비바람이 불 때도 불구하고 거기서 왜 콰트로가 콰트로인지를 말해준 큰 사례라고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큰 신뢰가 올라갔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제가 아우디 차량 한번 몰았었잖아요. RS3를 몰았었는데 그게 콰트로잖아요. 사륜인데 저 빗길에 혼자 정신없이 운전하다가,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스핀이 돌아서 차가 조심을 못하고, 어린 나이에. 그때 콰트로의 시스템이 잡아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콰트로였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이 신뢰가 전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우디를 좋아한다. 그쵸. 또 한국에 제가 또 이제 정착을 했으니까 네네. 한국에서 또 재밌게 타고 안전하게 타려면 콰트로다. RS 콰트로가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사륜구동은 역시 꽈트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어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륜만큼은 아우디를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그 명성을 해칠 차는 없지 않을까. 좋습니다.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후륜은 BMW입니다. 재미는 BMW입니다. 저는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다시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가 중요하잖아요. 우루스 한번 타보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직접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우디랑 좀 비교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혼자 오면서도 하소연을 했어요. 네. 느낀 점도 말을 했는데 RS Q8이잖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차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베이스에 그렇죠. 똑같은 네. 부품들이 많이 들어갔다. 네. 그리고 설레임은 있었지만 그냥 무덤덤했냐면은 이게 2톤이더라고요, 차가. 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그 정도면. 맞아요. 어쨌든 스포츠카 고성능 차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경량한데 가벼운 차체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그 재미를 느끼려고 타는 차인데 너무 무겁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빗길에도 타보고 날씨 좋을 때도 타봤지만 2톤 차 같지가 않았어요. 1톤 차 못지않게 차가 쫙쫙 뻗어가고 가볍게 느껴졌고, 고속에서 커브길 돌 때도 묵직하게 잘 잡아줬고, 600마력대 차이긴 하지만 터보렉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우디 차를 좋아하지만 제일 지적했었던 게 터보렉이거든요. 이 우루스는 같은 엔진을 갖고 있어도 터보렉을 거의 못 느꼈어요. 근데 그거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스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었고, 마모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로 제가 받았어요, 차를. 타이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에서의 불안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접지력이 상당히 좋았고,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다 그런 적이 있겠지만 커브길에 이 정도 각도로 커브길을 틀어도 오히려 안정감이 더 늘어난 느낌? 이렇게 무겁고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면서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회전이 되더라고요, 차가. 맞아요. 조향 직관성도 되게 좋고, 맞아요. 그리고 제동력도 뛰어나고. 최고입니다. 예. 지금 또 궁금한 거는 주행 모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게 또 이 차의 매력이기도 하고. 그쵸. 각각의 주행 모드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제일 이제 변속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매뉴얼 버튼, 후진은 이거고, P 파킹 버튼, 그리고 N 중앙 버튼도 이걸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전 처음에 이게 D 버튼이 어디 있냐, 주행 버튼이 어디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패들 시프트에 있더라고요. 양쪽 상관없이, 양쪽 다 상관없이 패들 시프트에 있는 거에 되게 매력적이다. 모드 설정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지금 달리는 모드가 스트라다 모드인데 말 그대로 스탠다드 모드입니다. 시끄럽지 않게 효율을 조금 더 가져가 주면서 데일리로 이동을 하실 때 이 안정감,
줄 수 있는 이 스트라다 모드, 스탠다드 모드고요. 그 다음은 스포츠 모드인데 확실히 배기음이 조금 커지고 스포티하게 차가 조금 더 출력이 직각직각 반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스포츠 모드고,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코르사 모드? 코르사 모드가 그냥 스포츠 모드보다 좀 더 빠른 건가? 이게 좀 헷갈렸어요. 저는 그냥 스포츠, 다이나믹 뭐 이런 거밖에 몰랐었으니까 코르사는 뭘까 했는데, 코르사가 일반 스포츠 모드가 아니라 런치 컨트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드, 그리고 ESC의 장치를 조금 더 줄여주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조금 더 받고 싶을 때 거의 이제 끝판왕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코르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위험하거든요, 모드가. 아, 왜 그럴까요, 그때? 일단 안정 제어 장치가 조금 줄어들어요. 이 모드는 다이나믹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일단 스포츠 모드부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코르사 모드는 안정 장치를 조금 더 제어하는 게 조금 떨어지면서 너무 재밌게, 펀하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게 퍼포먼스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드인데, 그거와 동시에 위험도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한테는 무서울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 아실 거라고 믿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이 코르사 모드가 정확하게 뭔지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생각보다 위험한 모드입니다. 재밌지만.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얘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 저 인테리어를 되게 좋잖아요. 알칸타라 재질로 거의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카본과 섞여서. 대시보드 알칸타라, 조수석, 운전석 이 손잡이 부분과 이 창문 쪽이 다 알칸타라. 그리고 카본이 카본. 많이 적용됐고. 그렇죠. 이 돈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카본이 이제 무늬만 카본인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건 진짜 카본인데요. 진짜 카본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죠. 다른 차들 보면은 무늬만 카본이고 약간 겉에만 조금 보이려는 이런 카본들도 쓰긴 하지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다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고, 대시보드랑 시트도 그렇고 알칸타라 이제 버킷 시트와 알칸타라 재질들의 이제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핸들도 마찬가지고. 저 대시보드가 알칸타라인 거는 처음 타봤어요. 아우디에도 많이 뭐 안 타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현재 타본 차 중에서는 이 우루스가 유일하게 일단 알칸타라 대시보드였고, 이게 생각보다 관리가 편하더라고요. 네, 좀 몰랐는데. 기자님이 이거 알칸타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재질은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가 보요. 우드 트림에 천연 가죽을 씌운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그쵸. 스티어링 휠 커버 자체도 우드랑 가죽이 섞여 있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특히나 이런 스티어링 휠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에 땀이 많이 나면은 땀이 자꾸 묻으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드라이빙 할 때는 땀을 흡수해 주는 게 기능적으로 좋긴 하지만, 드라이빙을 실제로 하게 되면 또 장갑을 끼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는. 드라이빙 장갑을 끼게 되면은 가죽과 가죽이 만나면 잘 안 미끄러지는 것 때문에 알칸타라를 쓰는 게 좋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맨손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알칸타라가 땀을 흡수를 하거든. 그쵸. 저는 네. 그 이유로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쌓이면 안 좋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돼. 맞아요. 관리를 자꾸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보긴 좋긴 하지만 좀 지양하는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운행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아까 아우디랑 비슷하다는 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 시선에서는 전투기 같아요. 그렇죠. 콕핏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투기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의 고유한 느낌보다는 요트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어서 네. 나오는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쭉 도어 패널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있거든요. 네. 유럽 사람들이 이제 럭셔리라고 하면 요트 타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요트의 느낌을 살리기 데크 라인이죠. 네. 데크에 있는 라인들, 그런 느낌을 살린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 보면 항상 뭐 모든 다른 모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멋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차에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들어와서 시동을 걸 때 이거잖아요. 버튼. 뭔가 파일럿이 된 기분. 이런 것들도 아마 정말 이런 그 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이제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시선 강탈을 하는 벨트, 노란 색깔 벨트. 벨트 네. 처음에 보고 맥도날드가 연상이 됐는데. 기자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람보르기니 하면 옐로가 거의 이제 대표적인 컬러인데, 일단 이 벨트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둘러보면 스피커 쪽에 이제 프레임들도 실밥으로 이제 노란색 옐로 컬러로 되어 있고, 이제 보이다시피 핸들 안쪽,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에 스티치. 또 그렇죠, 스티치가 옐로로 다 되어 있고, 제일 멋있는 거는 일단 시트 뒤에 이 항소 마크가 딱 저를, 그렇죠. 너의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좀 뭔가 든든함을 주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좋고, 지금 기자님 오른쪽에 문 여는 손잡이 보이십니까? 빨간색.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슈퍼카와 그냥 일반 고성능 차와의 차이는 이런 디테일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소수의 고객들을 엄청나게 케어하겠다,
라는 그렇죠.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스티어링 보이시나요, 기자님? 위에 뭐죠? 빨간색. 빨간색. 그리고 이 밑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느 나라 대표를 차지하는 거죠? 이탈리아 국기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들. 저는 그 전 영상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성격이 좀 특이해서 이런 조그만 거에 감동을 받는데 제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이 정도 퀄리티의 차량을 샀을 때 이런 디테일을 신경 써줬다?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논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전 이 차에 대해서. 물론 가격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라도 차를 이제 구매할지 결정을 할 때는 결국은 빠질 수 없는 게 가격인데 이게 S 모델이 2억 9천부터 스타트고 퍼포먼테가 3억 2천부터 스타트인데 이 가격을 따졌을 때 이 정도 스펙과 람보르기니라는 거를 제가 감안을 했을 때는 비싼 차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단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RS6 차량이 거의 2억이에요. 뭐 이제 비교를 하려면 RSQH이 되겠죠. RSQH 차량이 2억 몇천. 그리고 이제 벤틀리 벤테이가 라는 차량이 또 있겠지만 그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근데 일단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루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히트였고 또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지금까지도. 원래 기존에 막 5억, 6억, 7억씩 이렇게 하던 차들만 있던 브랜드 라인업에서 엄청 싼 가격의 차가 나온 거지. 진입하기가 그렇죠. 훨씬 쉬워진 거예요. 이 황소로고를 그렇죠. 3억 원대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욕심이 나는 거죠. 그동안 조금 비싸서 접근이 좀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막 지르는 거야. 그렇죠. 또 더군다나 일단 SUV잖아요. 맞아요. 슈퍼카 SUV가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어요. 슈퍼카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SUV를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최고의 옵션인 거죠. 이 차가 또 가장 빠른 SUV로 꼽혔었잖아요. 그렇죠. 한때.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지. 너무 재밌죠.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서 사야 되는 그 이유.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뭐 정리를 좀 해가지고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가 너무 제가 이 차에만 심취해 있어갖고 좀 뭔가 빠뜨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자님.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봐줬으면 하고 제가 일단 느낀 소감은 정말 운 좋게 바람 불 때도 타봤고 비 올 때도 타봤고 날이 좋을 때도 햇빛이 쨍쨍할 때도 타봤고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잘 차를 타본 소감으로서 일단 모든 게 다 안정적이고 이 무거운 차체에서 나오는 힘도 충격적이었고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만 3억이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좀 아쉽네요. 이제 제가 본업을 하러 목적지로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 너무 아쉬운데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저 대신 많이 즐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구독자 형님들 이렇게 또 최프로가 부족한 실력에 또 한번 나오게 됐고요. 오늘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심취해 있어서 뭐 이 차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 계속 아쉬움만 남는데 계속 말씀드린다시피 댓글이나 이런 걸로 잘 알려주시면은 제가 공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모터즈 기자님께도 정말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빼주셔갖고 나오셔서 저 도와주시고 하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게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서포트 해주시는 PD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 차를 빼주신 람보르기니에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기자님 다음번에 RS6로 불러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우디만큼은 진짜 전문가 못지않게 할 테니까 꼭 도와주십시오. 제가 RS6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는 이제 본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잘 즐겨주시고 저는 충전기 갖고 가겠습니다.